위스콘신 커노샤에서 시위대 2명을 총격 사살한 10대 백인 카일 리튼하우스의 무죄 판결로 미국의 분열이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커노샤에서 불과 1시간 떨어진 위스콘신주 워키쇼에서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도중 SUV 차량 한 대가 인파로 돌진해 최소 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안정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정한 김치의 날을 맞아 한식 세계화를 홍보하는 행사가 LA 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됐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는 등 3관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위스콘신 커노샤에서 시위대 2명을 총격 사살한 10대 백인 카일 리튼하우스의 무죄 판결로 미국의 분열이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당 방위와 과잉 총격 여론이 격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흑백, 보수 진보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문이 열리자 경찰과 시위대가 직면합니다. 포틀랜드에서 약 200여 명의 시위대가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일 리튼하우스의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를 전개해 상점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다시금 흑백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주를 넘어 타주에서 온 사람이 자신의 지역도 아닌 곳을 지키겠다며 폭력적인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죽였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I mean, just real anger and devastation at the fact that, like, young black men, young black boys. 리튼하우스는 지난해 8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를 사살한 것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AR-15 반자동 소총을 들고 반시위 자경단 활동을 벌였습니다. 자경단 활동을 벌이던 중 시위대와 충돌해 2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블레이크에 앞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또한 백인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목에 짓눌려 질식함에 따라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리튼하우스가 총격을 가한 피해자 3명은 흑인이 아닌 모두 백인입니다. 숨진 백인 역시 과격 시위 중 약탈했고 전과자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흑인들이 왜 이번 시위를 들고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배심원단은 안전 보장을 위해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백인들이란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의 인종, 계급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편 커노샤에서 불과 1시간 떨어진 위스콘신주 워키쇼에서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도중 SUV 차량 한 대가 인파로 돌진해 최소 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고 기획 범행 또는 테러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지만 가뜩이나 인종 갈등으로 인한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 현지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위스콘신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현장입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 붉은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승합차는 곧바로 돌진해 인파가 몰려있던 쪽으로 향해 사람들을 들이받습니다. And then I remember a loud bang. And immediately after that, I just heard deafening screams and cries from people who were in the parade, people who were watching the parade. And at that point, it was truly horrific. It was absolute chaos. 행사 현장에 있던 경찰은 돌진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고 차량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범행 몇 분 전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suspect involved in this tragic incident is identified as Daryl E. Brooks.
male 39 years of age, who is a resident of City, Milwaukee. At this time, the Waukesha Police Department is referring 5 counts of first-degree intentional homicide with additional charg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but those will come in time. 당시 현장에서는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5명의 사망자들 중 4명은 지역 댄싱 클럽 댄싱 그레니의 회원들로 52세에서 79세 사이의 여성들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는 지역은행에 근무하는 81세의 남성으로 전해졌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가 최소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 9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보고됐으며 7명 역시 상태가 심각하다고 경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난 주말 사이에도 계속 상승하며 이제 역대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0.3센트가 오른 갤런당 4달러 70.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9일 세운 역대 최고가 4달러 70.5센트에 불과 0.1센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LA 휘발유 가격은 지난 13일 연속 상승세에 16일 중 15일의 기간 동안 모두 11.5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14일 연속 상승하며 갤런당 4달러 67.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2012년 10월 8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 가격에서 1.7센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일주일 사이 3.8센트가 더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16.6센트,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1달러 56센트가 올랐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을 부스터샷까지 포함해 3회로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보건당국이 완전 예방접종 기준을 3회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기준으로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치면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는데 이를 부스터샷 접종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3회차 추가 접종을 권고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례 접종한 뒤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이보다 짧게 접종 이후 2달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틀리브 전 국장은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3회차까지로 바뀔 것이라며 기업들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요구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틀리브 국장은 다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젊은이들이 부스터샷을 꼭 맞아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3회차 접종으로 바뀌는 시기가 당장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아직까지 완전 접종 기준에 부스터샷은 포함되지 않으며 매년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연말 파티에서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인가정상담소는 11월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했고 지난주에는 오픈뱅크 임직원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물을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픈뱅크는 한인가정상담소가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2014년 이래 지속적인 후원과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오픈뱅크 직원들과 포장한 성탄 선물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과 샌디에이고 발보아파크 한국의 집이 한국 문화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인삼공사는 한국의 집 방문객들 대상으로 한국의 고려인삼과 홍삼에 대한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관장 홍삼차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발버파크 내 한국의 집은 한국어 교실과 K-팝 강의, 한국 음식과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 지난 8월 28일 한인사회와 샌디에이고시, 재외동포 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추진 6년 만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흥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장은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 문화 공간인 한국의 집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에선 차량 절도죄로 수배됐던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이 남성 교도소 직원의 차를 털어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뉴욕 플러싱에서 거주하는 57세 한인 김정수 씨는 플로리다 I-95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플로리다 경찰은 김정수 씨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도난당한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김정수 씨가 이미 뉴욕 검찰로부터 차량 절도죄와 무단 침입죄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퀸즈 경찰청이 수배를 해제하면서 그는 체포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브라바드 카운티 경찰은 성명에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퀸즈 경찰청으로부터 김정수 씨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영장을 철회해달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씨는 풀려난 직후인 새벽 2시 40분경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주차장에서 교정국 직원의 차량을 털어 약 $4의 현금을 훔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수 씨는 차량 절도와 체포불응 등의 혐의로 브라바드 카운티 교도소에 재차 수감되었으며 보석금은 $11,000로 책정되었습니다. 브라바드 카운티 경찰 측은 우리는 뉴욕과 달리 김정수 씨를 쉽게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정한 김치의 날입니다. 첫 김치의 날을 맞아 LA 총영사 관저에서는 한식 세계화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주의회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의 효능과 영향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오늘 오후 LA 총영사관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식진흥원도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LA를 찾았습니다. 김치 날 제정과 김치 페스티벌이 첫 시발점이 되어서요.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LA에서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미서부 한식 세계화 협회는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김치의 면역력이 부각되면서 김치를 비롯한 한식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더욱 김치는 우리 미국인에게 또 전 세계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고 김치의 효능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치의 날이 지정이 되면 달력에도 쓰여지는 거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이 문화를 시도를 해보고 또 먹어보고 친구한테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음식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파스타에 곁들일 수 있는 김치라던가 스테이크의 가니쉬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김치. 이렇게 세계인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김치가 향후 K푸드 수출 사업의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이 같은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도자를 모시고 특히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류흐름을 타고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K-팝처럼 김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김치 세계화 LA에서 시작합니다. 김치의 날 행사는 한국은 물론 LA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에서 동시 개최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11가지 재료로 만든 김치는 22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김치의 날이 11월 22일 오늘로 제정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7일 만인데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정치적 비극과 오욕을 함께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KBS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